예스 탑. 예스 탑. 최영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북한 체제 선전에 앞장서온 인물이자 북한 외교관 가운데서도 최고위급으로 꼽히는 인사의 망명 소식에 떠들썩한 하루였는데요.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그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태영호 북한 공사의 망명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 브리핑과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정현 대표 오늘로 취임 열흘째를 맞았는데요.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북한 내 핵심 엘리트 계층으로 분류되는 고위급 해외 외교관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했습니다.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인데요. 이번 탈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태영호 주영 북한 대사관의 공사, 이 역대급 탈북 외교관 중 최고위 맞습니까? 90년대 이후에 네. 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인사 중에서는 최고위급입니다. 물론 네. 1997년도 당시 이집트 대사였던 장승길이라는 네. 사람이 있었고요. 그의 형인 장승호, 그 당시에 프랑스 주재 경제참사관,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망명자로서는 최고위급인데 네. 한국행을 택하지 않고 당시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중동, 이집트,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과 북한과의 핵 미사일 거래,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네. WMD라고 하는 이런 거래 의혹인데 이것 관련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인사들로 추정이 돼서 미국 정보기관의 어떤 그 협의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빼놓은 다음에는 이번에 태영호 공사가 가장 그 고위급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태영호 공사 아까 말씀해 주신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제3국으로 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국행을 택했어요. 예, 그 5월까지는 본인의 북한 외교관으로서 임무를 계속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런던에 그 탈북 인사들이 좀 있는데 이 북한을 추종하는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라고 했는데 갑자기 6월부터 그 영국 현지 언론들의 이 사람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6월로 가는데 그 와중에 어떤 제3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다라는데 아무래도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에 들어왔고 아마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달 말에 들어왔고 그 이제 우리 안전하다는 안전이 확보되는 순간 이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단계까지 왔던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온 건 7월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좀 부원 설명을 들으면 이제 그 고위급 어떤 이런 관계기관에서 그 고위급 인사가 서울에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네. 그 했는데 그 인물이 정확히 누군지 몰랐죠. 아하. 그런데 그런 소문이 이제 관련 당사자들 상에서 쭉 소문이 돌았고 아마 이 부인과 이남 일녀의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에 무사히 도착한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왜 이런 북한 내의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인사가 탈북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도 또 임기를 마치고 귀국을 얼마 앞둔 시점이었다면서요. 지금 이 태영호 공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위급 인사인데 북한 외무성 8국 서유럽을 담당하는데 쭉 있어서 덴마크, 러시아, 영국, 런던에만 10년 이상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어느 나라고 외교관 내외 근무 원칙에서 이번에 평양으로 들어가서 순리대로 따지면 잠시 보니까 본부 근무를 하고 다시 그러니까 대사급 인물로 다시 유럽으로 왔을 개연성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감행했던데 오늘 영국 가디언즈 보면 차남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해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가을에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학력고사 제도 같은 것이 지금쯤 발표가 되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 나왔다 그죠. 근데 본국에 들어가면 최근에 북한 상황으로 봐서는 가족들도 다 동반해서 평양으로 돌아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차남은 그 차금혁이라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덴마크에서 출생을 했죠. 네. 아버지가 외교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방의 그러나 자유분방함 이런 거를 굉장히 다 알고 있고 게임 드는 것 같고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설은 이제 최근에 그 영국 BBC 기자들이 5월 달에 제7차 당대 평양에서 할 때 추방된 적이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이라든가 그리고 그 유럽 내에서 어떤 그 보험 그 비자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 대북 제재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한민국을 택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물론 영국 언론은 뭐 자녀 문제라고 했는데 그렇게 단선적으로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자녀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문제만은 아니고 매우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가족과 함께 들어왔으면 어차피 차남은 영국에서 유학을 혼자 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자, 최근에 이 북한 고위층, 엘리트층의 망명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로 여겨집니다. 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과거 90년대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고영환 1991년도에 콩고 1등 서기관 자격으로 해서 그 귀순을 했죠. 네. 이런데 그 과거에 한 90년대 이후로 한 사실은 그 탈북에서 귀순한 사람이 외교관만 해서 한 20여 명 됩니다. 사실은. 많았군요. 그런데 추세가 유럽 제 아프리카국이나 비동맹국보다 유럽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난달 말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체류한 탈북 이사가 29,500여 명이나 됩니다. 그중에 60% 이상이 여성인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중에 또 상당수가 저학력의 인사들이었는데 최근에 이 추세가 이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고위 엘리트층은 평양에 들어가도 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할 수 있는 거 평양 특권지가 할 수 있는데도 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감행한다. 어떤 체제 환멸이라든가 최근에 김정은에 잇따른 공포정치. 공포정치를 하니까 탈북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또 당국에서는 그 기관에 대한 더 나은 이른바 처벌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게 악순환이 반동되고 그러니까 저항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 또 해외 오래 살았다는 사람들은 체질상 평양에 가면 굉장히 숨이 막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모두 복합적으로 감행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고위층 탈북들이 늘어나는 배경이 되고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이게 하나의 조짐이나 징후로 읽을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이 김정은 체제, 아까 공포정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한계를 인식한 좀 서방 세계 자유로움을 아는 해외 근무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이어지는 것이 결국은 체제 균열의 조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그 체제라는 뚝방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붕괴라는 것이 북한 사태의 어떤 큰 혼돈이 오는 건 아닐고요. 혼돈이 오면은 그게 결국 우리한테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북한 체제가 레짐 체인지 되거나 해도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 1960년대 소련의 지식인 그룹들이 서방으로 많이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했는데 실제 소련이 무너진 거는 30년 후죠. 그런데 이 균열을 했는데 지금 보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북한 전체 주민이 한 2,400~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평양에 사는 거주민이 240만에서 한 280만 정도 된다라고 10% 내외 되는 그런데 거죠. 평양은 아무나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른바 지배연합이라고 해서 한 100만 이내 그중에서도 이 고위급 엘리트들은 더 소수인데 자기들끼리만의 운명 공동체적으로 묵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에 따라 북한은 그 어떤 계층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데에 분명히 외무성에 대한 강한 처벌이 내려갈 겁니다. 강한 처벌이 내려가는데 그럼 외교관들한테 운명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체제 붕괴의 전조로 보는 거고 이 굉장히 좀 위중하게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북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우리는 이 전쟁도 했고 지금 맞대고 있는 체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